정말 엄마가 뭘 믿기지 않는 일이 잘못했는데. 벌어졌습니다. 네요? 제가 한국에 오지 뭘 말라고, 잘못했는지 재호 몰라, 씨와 지금? 결혼하지 말라고 3년 동안 연락도 엄마가 뭘 끊으셨던 어머니가 잘못했는데. 갑자기 저를 네요? 찾아오셨어요. 뭘 네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고 몰라, 있는지 지금?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였죠. 엄마가 뭘 어머니는 처음부터 잘못했는데. 한국의 모든 것에 네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음식은 몰라, 맵고 지금? 집은 좁고 언어는 이해할 수 없고. 엄- 하지만 그날 아침 식사 중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니는 처음에 이 낯선 나라에서 수술받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한국 의사들의 손에 심장을 맡기게 됐죠.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가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던 처음부터 지금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서재호를 만난 건 미국 버클리 대학교 도서관 동아리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문학과를 다니던 3학년, 그는 교환학생으로 온 공대생이었죠. 동아리 첫 모임에서 서재호는 유독 조용한 편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때도 그는 묵묵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책장 사이로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서툰 영어로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있었죠. 실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아직 불편해서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솔직한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어 연습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캠퍼스 카페에서, 도서관 구석에서,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도와주는 단순한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의 생각과 꿈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죠. 재호 씨는 제게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들.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은 마치 동화 속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한국에 와보세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 더 좋을 텐데.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언젠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재호 씨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새 통화하며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저는 그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 극렬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에밀리, 네가 미쳤니? 한국이라니. 지구 반대편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제 결정을 전하는 순간부터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저 재호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고 의료 시스템도 우수하고. 그게 다 뭐가 중요해? 네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거기 사람들은 우리랑 너무 다르다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제발. 재호 씨를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난 필요 없어. 네가 그 사람을 데려와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에밀리,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슨 결정을 하려는지 생각해봐. 결국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졸업식 다음 날 공항에는 친구들만 배웅을 나왔어요. 부모님은 끝내 오지 않으셨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울컥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두고 낯선 나라로 떠나는 불안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재호 씨는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포옹에 모든 불안함이 잠시 잊혔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은 예상보다 높았고 문화적 차이도 분명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제가 항상 도와드릴게요. 재호 씨의 끊임없는 격려와 도움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공부했고, 재호 씨의 가족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며 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이렇게 잘 끓이네. 미국 사람인데도 한국 음식 잘 먹어서 고맙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친어머니가 그립기도 했죠. 미국에 전화를 걸어도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고 아버지만 짧게 안부를 물으실 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어요. 가장 중요한 날에 부모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호 씨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언젠가 어머님도 우리의 행복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의 말처럼 저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이 어느덧 3년 차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에밀리, 엄마가 한국에 가기로 했어. 너를 만나고 싶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에 온다니요. 기뻐해야 할지 불안해해야 할지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어머니가 에밀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어. 통화를 마치고 재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어머님께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한국의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재호 씨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저도 조금씩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방문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도착하기 전날 밤 우리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침실을 어머니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거실 소파베드에서 자기로 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에밀리. 걱정 마세요. 재호 씨의 다정한 위로에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 그녀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줄까요? 한국에서의 제 선택을 이해해 줄까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 저는 손에 땀이 배도록 긴장한 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제 옆에서 계속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괜찮아요, 에밀리. 어머님이 오시는 건 좋은 신호예요.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 그것도 제가 선택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마침내 게이트를 통해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 전보다 더 많은 흰머리가 보였고 조금은 지쳐 보이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는 변함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3년의 시간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에밀리. 단 한마디. 그 뒤 어색한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의무적인 인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호 씨가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남편 서재호입니다. 재호 씨가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짧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집에 가서 쉬세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간간히 한국의 풍경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고 있었니? 우리 아파트는 서울 기준으로는 꽤 넓은 30평형이었지만 미국의 넓은 주택에 살던 어머니 눈에는 작게 느껴졌을 거예요. 한국은 땅이 좁아서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요, 엄마. 하지만 정말 편리해요. 모든 것이 가까이 있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어머니는 대꾸 없이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호 씨와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재호 씨가 특별히 준비한 한국 음식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국 음식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재호 씨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한식 반찬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니?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예요, 엄마.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낯설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집어 맛을 보더니 곧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맵고 냄새가 이상하네. 어떻게 이런 걸 매일 먹을 수 있니? 그 말에 재호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한국 음식을 시도하지 않고 스테이크와 샐러드만 조금씩 드셨습니다. 식사 후 저는 어머니에게 집 구석구석을 안내했어요. 여기가 우리 침실이에요. 엄마가 계시는 동안 여기서 주무세요. 저희는 거실 소파에서 자면 돼요.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니? 여기요, 엄마. 욕실 문을 열어주었더니 어머니는 비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야? 비데예요, 엄마. 정말 편리해요. 버튼만 누르면 물이 나와서 깨끗하게 씻어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겼네. 그냥 평범한 화장실은 없니?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재호 씨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날이니까 어색한 게 당연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재호 씨의 말에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시내 관광을 나갔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했어요. 와, 엄마 여기 경복궁이에요. 조선시대 왕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건축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건물일 뿐이네. 유럽의 성들이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워. 재호 씨가 열심히 경복궁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도 어머니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모든 것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숨쉬기가 힘들어. 이 음식은 너무 맵고 짜네. 영어로 된 안내가 부족해. 어떻게 외국인들이 여행하니?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였어요. 재호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정말로 여기서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집이라고 느껴져요. 재호 씨도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요.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의 내 삶, 내 친구들, 내 가족을 다 뒤로하고 이런 곳에서 살다니. 난 이해할 수 없어.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엄마, 제발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봐주세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좋은 점들이 있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고 그때 재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니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의 모든 것에 불만을 표현했고 특히 재호 씨에게는 냉담했습니다. 이런 좁은 집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한국어를 못하면 여기서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거 아니니?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내 친구들과 가족이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매일같이 듣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말들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는 어머니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항상 존중하고 배려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미국식 아침을 준비했어요. 베이컨, 에그, 팬케이크 다 좋아하시는 것들로요. 오늘은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는 명동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쇼핑하실 것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그런 재호 씨의 노력에도 어머니는 이건 다 가식이야 라고 속삭이듯 제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재호 씨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재호 씨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 나라는 너무 복잡해. 문화도 이상하고 음식도 맞지 않고 언어도 너무 어렵고 네가 왜 이런 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엄마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판단하고 비난하기만 해요. 재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에밀리, 난 그저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네가 이 낯선 나라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거야. 엄마,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재호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한국은 이제 제 집이고 여기서의 삶이 좋아요. 제발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지만 난 아직도 내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어머니와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방문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재호 씨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대화 이후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대한 불평을 입에 담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은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엄마? 한강공원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니면 경리단길처럼 트렌디한 곳도 있고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좋아. 네가 추천하는 곳으로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지친 듯 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된 것이라 생각했죠. 식탁에 앉아 빵과 계란, 과일을 차리면서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한국의 카페는 정말 예뻐요. 오늘 한강공원 산책하고 근처 카페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리버뷰가 정말 멋져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더니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라는 말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셨어요. 엄마, 엄마. 공포에 질린 채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죠.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슴을 아파하고 있어요. 다행히 한국어로 응급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실력이 늘어 있었습니다. 상담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물어본 뒤 구급차를 즉시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엄마. 제발 버텨요.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무릎에 눕히고 머리를 받쳐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얼굴은 창백해져 갔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를 잃을 수 없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어요. 불과 5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구급요원 3명이 장비를 들고 신속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전도 이상 징후 있어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구급요원들은 신속하게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한 요원이 제게 말했어요. 보호자분께서도 같이 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겠습니다. 정신없이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뛰어나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고통 때문인지 말을 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 순간 재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 씨.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구급차 타고 대학병원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 씨는 즉시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구급차는 놀라운 속도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교통체증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렸을 텐데 한국의 도로 체계와 응급차량 우선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고 저는 접수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외국인이신데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접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서 오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보험은 없을 것 같아요.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단 응급치료부터 받으시고 보험 문제는 나중에 상담해 드릴게요.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로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이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수술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대기실에 앉아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재호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에밀리,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재호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의사가 설명한 상황을 전했고 우리는 함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재호 씨, 엄마가 혹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호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여기는 한국 최고의 대학병원이에요. 의료진들이 정말 뛰어나요. 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수록 무서웠습니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듯했고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고 마침내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심장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는데 스텐트를 삽입해 혈류를 복원했습니다. 다행히 적시에 병원에 오셔서 큰 합병증 없이 시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회복실에 계시고 곧 일반 병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호 씨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회복 전망은 어떤가요? 좋은 편입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시술 자체는 성공적이었고 예후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상태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의사가 떠난 후 재호 씨와 함께 카페테리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재호 씨, 정말 고마워요. 회사 일 중에 달려와 주셔서. 재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재호 씨를 한 번도 가족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는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몇 시간 후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에밀리.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엄마, 심근경색이었어요. 심장 혈관이 막혔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스텐트 시술을 해주셨고 성공적이었대요.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기가 한국 병원이니? 네, 엄마.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한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예요. 어머니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난 여기서 수술받고 싶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였던 거예요. 재호 씨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장거리 비행이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 의료진들이 정말 뛰어나니 조금만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재호 씨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하니? 재호 씨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실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어머니는 미국인이고 한국 보험이 없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원무과에 가서 비용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병원 가족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재호 씨는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병원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것도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했어요. 산소 마스크도 제거하고 조금씩 유동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발병 후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심장 손상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진이 끝난 후 재호 씨와 함께 원무과를 찾아 비용 문제를 상담했어요. 외국인 전담 상담사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과 입원 비용, 약물 치료 비용을 모두 포함해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호 씨와 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확히 얼마인가요? 재호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약 2만 5천 달러 정도입니다. 그 금액을 듣고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응급시술과 입원이라면 최소 30만 달러는 넘었을 거예요.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게 전부인가요? 추가 비용은 없나요? 상담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현재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론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이 놀란 반응을 보였어요. 2만 5천 달러라고? 정말? 네, 엄마. 여기 의료비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외국인이라 보험 혜택도 없는데도 말이에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집을 팔아야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에 재호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머니는 재호 씨를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약간의 감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날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그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병원 식단이 처음에는 낯설다고 했지만 죽과 미역국을 맛보고는 의외로 소화가 잘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호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고
때로는 직접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특별히 어머니가 먹기 쉽게 만든 부드러운 불고기와 채소를 가져왔는데 어머니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걸 내가 직접 만든 거니? 재호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한국에서 독립해서 살 때 요리를 배웠어요. 에밀리도 제 요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불고기를 맛보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맛있구나.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그 순간 재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저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의사들의 회진 때마다 어머니는 꼼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과 의심이 담긴 질문들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의사들의 전문적인 대답과 친절한 태도에 감명받은 듯 했어요. 모든 의사들이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건 정말 놀라워. 미국에서는 영어가 모국어인데도 의사들이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머니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이미 병실 내에서 가벼운 보행이 가능해졌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TV에서 영어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병원 로비에 있는 한국 관광 안내 책자들을 읽기도 했어요. 때로는 간호사들에게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서투른 발음으로 간호사에게 인사할 때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칭찬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그토록 싫어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다니. 입원 10일째 되는 날 의사는 어머니의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2주 정도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퇴원 절차를 밟으면서 최종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2,800만 원, 약 23,000달러였어요. 재호 씨의 회사 보험이 일부 적용되어 우리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더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산서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30만 달러는 나왔을 텐데. 믿기 힘들구나. 병원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집으로 향하는 동안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듯 했어요. 에밀리, 저기 보이는 게 뭐니? 남산타워예요, 엄마. 서울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죠. 다음에는 꼭 가보고 싶구나.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다음에라는 표현은 어머니가 한국을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재호 씨는 이미 방을 편안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깨끗한 침구, 따뜻한 차, 그리고 작은 화병에 꽃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재호 씨. 어머니가 침대에 누운 후 재호 씨와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병원에서의 경험이 어머니의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여신 건 아닐 거예요. 재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요. 중요한 건 어머님의 건강이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가 주무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머니의 건강이 위험했던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어머니가 한국과 재호 씨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재호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재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안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지금,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퇴원 후 며칠 동안 집에서 조용히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재호 씨와 저는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고, 때로는 재호 씨의 어머니도 방문해 도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어머니 사이에도 조금씩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이 시어머니께서 영어로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오, 저는 이탈리안 음식을 좋아해요. 파스타와 피자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도 맛있는 파스타 레스토랑이 많아요. 다음에 같이 가봐요.
그렇게 두 어머니 사이의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집 근처의 조용한 한강공원이었어요. 여기가 한강이구나.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답네. 어머니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요가를 하는 젊은이들. 활기찬 한강의 모습에 어머니도 감탄한 듯 했어요. 미국의 강변은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구나.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처음에 내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난 정말 두려웠단다. 아시아는 내게 너무 낯설었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지. 그저 뉴스에서 보던 북한 이야기, 6.25 전쟁 이야기. 그런 것들만 떠올랐어.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그래서 내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어떻게 안전하고 익숙한 미국을 떠나 그런 곳에 갈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구나.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 재호 씨가 따뜻한 차를 담은 텀블러를 건네주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한국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머니는 재호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강변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의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서울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에 다시 갔을 때는 처음과 달리 어머니가 진지하게 역사 설명을 들었고 궁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미국에는 이런 역사적 건물들이 없지.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건물이라니 정말 특별하구나.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며 즐거워했고 특히 한국 도자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청자의 색감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건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야. 쇼핑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 품질이 좋을까? 하고 의심했지만 이제는 한국 제품의 품질에 감탄하며 여러 물건을 구입했어요. 이 화장품 정말 좋은 것 같아. 피부에 바르면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구나. 미국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야겠어. 어느 날은 재호 씨의 제안으로 한국의 찜질방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망설였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목욕한다고? 그건 좀. 하지만 저와 재호 씨의 설득 끝에 용기를 내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경험은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온몸이 따뜻해지고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정말 좋구나. 미국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찜질방에서 한국 여성들이 서로 등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들끼리도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대요. 심지어 용기를 내어 자원한 한 할머니에게 등도 밀어받았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내 몸에 있는 흉터를 보더니 수술했어요? 라고 물었어.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괜찮아요. 잘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구나.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 한국의 음식 문화에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맵고 냄새가 강하다고 불평했지만 이제는 좋아하는 한국 음식들이 생겼어요. 된장찌개는 처음에는 냄새가 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구수한 맛이 좋아. 특히 추운 날에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 재호 씨가 요리하는 불고기도 어머니의 최애 메뉴가 되었고 특히 김치는 처음에 가장 거부감을 보였는데 이제는 매 끼니마다 찾을 정도가 되었어요. 김치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거 중독성 있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식탁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생활 방식, 문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스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배달 앱을 통해 몇 분 만에 음식이 도착하는 편리함 등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말이야.
어느 날은 저희 집 근처 구청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번호표 하나로 모든 업무가 연결되고 기다리는 시간도 정확히 알 수 있고, 미국의 관공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데, 또한 한국의 안전함에도 크게 감명받았어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 혼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길거리에 방치되어도 도난당하지 않는 물건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이 놀라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회복되면서 우리는 서울을 넘어 다른 지역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수원화성, 그리고 경기도의 아름다운 자연 명소들을 둘러보았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풍경이 있다니 놀라워. 현대적인 도시부터 전통적인 마을, 아름다운 산과 바다까지.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는 한국의 시골 생활에 매료되었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짧게나마 교류하며 어머니는 한국인들의 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미소와 작은 제스처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대요. 그 할머니가 직접 키운 감을 나눠주셨어. 내가 외국인인데도 전혀 경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늘어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굳은 표정, 불안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어느 저녁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에밀리, 나 이제 내 선택을 이해할 것 같아. 왜 내가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는지.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호 씨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정말요, 엄마? 그래. 처음에는 네가 사랑 때문에 무모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매력이 있다는 걸 알겠어. 안전하고 편리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네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인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재호 씨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내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 재호 씨의 눈에도 감동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에밀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추억,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처음으로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행복한 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재호 씨의 부모님, 그리고 재호 씨의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 어머니는 긴장했지만 재호 씨의 부모님이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이끌어 주시고 친구들도 최대한 어머니를 배려하는 모습에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함께 불고기를 구워 먹고 소주와 맥주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한국의 술 문화도 참 좋구나. 함께 건배하고 서로 따라주고. 이런 따뜻한 교류가 미국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니는 심지어 소주 한 잔을 비우며 용기를 보여주었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미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희 둘 사이에 아이 계획은 있니? 솔직히 그 질문은 오랫동안 피해왔던 주제였어요. 어머니가 우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거든요. 있어요, 엄마. 내년쯤에 아이를 갖고 싶어요. 재호 씨도 아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 손주는 한국에서 자라겠구나.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줄 아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겠네. 어머니의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미래를 인정하고 심지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한국 방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크게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내 친구들에게 꼭 한국을 방문해보라고 권해야겠어.
특히 마사는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고 어머니는 떠나기 전 약속했습니다. 이제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내년에 손주를 보러 다시 올게. 그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을 떠나지만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거리에 의해 단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어머니의 귀국 비행기가 예정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어머니의 짐 가방에는 한국 화장품, 식품, 기념품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김치는 특수 포장까지 해서 챙겨갈 정도였죠. 친구들에게 한국의 맛을 소개해주고 싶어. 특히 메리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까 김치를 좋아할 거야. 짐을 싸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에 불평하고 한국을 이해하려 하지 않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짐 싸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 사실 처음에는 내 선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내 딸이 낯선 나라에서 살겠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네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래. 너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어머니로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그 말에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인정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내 심장이 한국의 의료진에게 구원받았다는 건 운명 같은 거야. 마치 내 편견을 깨기 위해 일부러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야. 운명이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근경색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건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잖아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그 경험이 내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도 사실이야.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한국과 재호 씨에 대한 편견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호 씨가 어머니가 좋아하게 된 한국 요리들을 모두 준비했고 시어머니도 특별히 방문해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어머니는 갑자기 소주 한 병을 들더니 한국식으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건배. 이게 맞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해서 다 같이 건배해요. 우리 모두 웃으며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전만 해도 소주를 이상한 냄새가 나는 술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자진해서 마시고 있었어요. 에밀리, 네가 한국에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야. 심지어 너와 3년 동안 연락도 끊었었지. 테이블에 갑작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무거운 주제를 꺼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 중 하나야. 3년이라는 시간. 너의 한국 생활 적응기, 결혼 생활의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놓쳤다는 게 너무 아프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감정이 북받쳐 울컥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재호 씨, 어머니가 재호 씨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의심했던 것 사과드려요. 재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가 곧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에밀리와 결혼할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에밀리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곳은 발전된, 안전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야. 특히 의료 시스템은. 글쎄, 내 목숨을 구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시어머니께서도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아들이 외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했어요.
하지만 에밀리를 만나고 나서 그런 걱정이 다 사라졌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쁩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가 어머니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 그것은 제가 꿈꿔왔던 장면이었으니까요. 이제 내년에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두 할머니가 함께 돌봐주는 거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난 미국에 있지만 자주 한국을 방문할 거니까. 저는 놀라서 재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먼저 언급하시다니요. 그럼요, 어머님. 저희도 곧 가족을 이루고 싶어요. 재호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이 깊어가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과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의 이별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재호 씨를 번갈아가며 꼭 안아주었고 심지어 시어머니와도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어요. 곧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어머니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한국에 온 건 옳은 선택이었어, 에밀리. 이제 난 네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게. 그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어머니의 인정과 축복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떠난 후 우리의 생활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매주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미국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친구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계속 자랑하고 다니신대요. 특히 마사 이모는 심장 문제가 있으신데 한국에 와서 검진받는 것도 고려하고 계시대요. 재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한국의 홍보대사가 되신 것 같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도 자주 하셨습니다. 엄마가 한국 화장품을 친구들에게 선물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대요. 이제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 K-뷰티 팬클럽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재호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해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랑스러웠나 봐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참 신기해요. 어머님이 처음 오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영상통화 때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재호 씨. 어머니가 서툰 발음으로 인사할 때마다 재호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님. 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명절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날은 아니었죠. 그래도 저희는 조그만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지? 내가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너희가 내 가족이잖아. 예고 없이 방문한 어머니를 위해 급히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호 씨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준비했고 저는 서둘러 샐러드와 와인을 세팅했어요. 한국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어때? 미국처럼 큰 행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 네, 여기서는 크리스마스보다 설날이나 추석이 더 큰 명절이에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보내는 날로 여기기도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명절도 경험해보고 싶어. 설날이 언제지? 음력 1월 1일이에요, 엄마.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와볼게. 한국의 명절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어. 어머니의 그 말에 재호 씨와 눈이 마주쳤고 기쁨의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하고 싶어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우리는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겨울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어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눈 덮인 서울이 마치 동화 속 나라 같아. 그날 저녁 집에서 선물을 교환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었고 특히 재호 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왔더라고요. 이건 내 아버지의 시계였어. 내 아들이 없으니 이제 내 사위인 너에게 주고 싶구나. 재호 씨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회중시계를 받아들고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어머니가 재호 씨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재호 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게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재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양가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부모님의 반대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슬프지 않았어요. 몇 달 후면 또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설날에 다시 올게. 그때는 한국 전통 옷. 그게 뭐지? 한복이요, 엄마. 그래,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어머니는 저와 재호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 모두. 나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서. 어머니가 떠난 후 재호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한국을 이해하고 재호 씨를 인정하고 우리의 결혼을 축복하다니. 재호 씨,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재호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에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서로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밀리, 재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슬슬 가족 계획을 세워볼까요? 그 질문에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재호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름, 교육, 양국의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지까지. 모든 대화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어요. 봄이 오고 한국은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크리스마스 방문 이후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매주 영상통화로 소식을 나누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다고 자랑하셨죠. 한국 요리 교실에 등록했어.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친구들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때는 한국 음식의 냄새를 참을 수 없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아 매일 공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직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못하지만 계속 배울 거야.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조금이라도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재호 씨는 너무 감동해서 직접 영상통화로 어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 아침 재호 씨와 어머니의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맛있다를 배워볼게요, 어머님. 맛있다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재호 씨도 영어 발음이 어색했지만 서로 웃으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행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확인받은 후 저와 재호 씨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어머님께 알려드릴까요?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작은 한복 한 벌을 구입해서 상자에 담고 곧 입게 될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미국으로 보냈죠.
어머니가 선물을 받고 영상통화로 연락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임신한 거니? 오, 에밀리. 어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고 저도 감정이 복받쳐 울컥했어요. 네, 엄마. 12월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오, 그럼 내가 크리스마스에 한국에 가면 딱 좋겠구나. 손주를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행기 표를 예약하겠다고 했고 미국에서 아기용품을 사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임신 소식은 재호 씨의 부모님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셔서 산모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주셨어요. 임신했을 때는 미역국이 좋아. 철분도 많고 출산 후에도 먹으면 회복이 빠르지. 시어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감사했고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산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산후 한 달간 충분히 쉬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지. 출산 후에는 내가 직접 와서 도와줄게. 한국과 미국의 두 어머니가 함께 저를 챙겨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다시 한번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정기검진은 항상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의사들은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3D, 4D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모든 검사 결과는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영상통화에서 한국 산부인과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어머니는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고급 초음파를 찍으려면 추가 비용을 많이 내야 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 임신 8개월 차였던 11월 어머니가 예정보다 일찍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산모는 출산 전에 충분히 쉬어야 해. 내가 집안일을 도울게. 어머니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모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출산 준비물을 챙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베넷저골이라고 하는구나. 정말 귀엽다.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아기 옷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2월 18일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호 씨가 급히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고 어머니와 시어머니도 함께 동행했어요. 출산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6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3.2kg의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저희 가족의 새로운 빛으로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어머니가 병실에서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아보며 물었습니다. 저와 재호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이름이 있었거든요. 소피아 서윤이에요, 엄마.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함께 지어줬어요. 소피아는 지혜를 뜻하고 서윤은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소피아 서윤. 두 문화를 모두 담고 있는 이름이네. 병실에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준비한 미역국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어머니가 미국에서 가져온 아기용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지만 아기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집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아기 방은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산모를 위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보니 정말 현명한 것 같아. 충분히 쉬고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어머니는 저를 도와 아이를 돌보면서 한국의 육아 방식도 배워갔습니다. 아기 목욕시키는 법, 포대기로 감싸는 법, 심지어 한국식 이유식 만드는 법까지. 미국 친구들이 들으면 놀랄 거야. 내가 한국 육아법을 전파하는 선구자가 될 수도 있겠어.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제오 씨의 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고 아기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소피아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게 될 거야.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될까? 어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신년이 밝아오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개월이나 한국에 머물렀지만 떠나는 시간은 항상 아쉬웠어요. 걱정하지 마, 에밀리. 소피아가 100일이 되면 다시 올게.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 100일을 어떻게 아세요? 한국 문화인데?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난 이제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어. 아기의 첫 100일을 축하하는 100일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니요. 어머니가 떠난 후 저와 제오 씨는 소피아와 함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육아는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약속대로 소피아의 100일에 어머니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친구 2명과 함께였어요. 내 친구들에게 한국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 특히 마사는 심장 문제로 고생했는데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어 했지. 어머니의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그들에게 한국을 소개했어요. 서울의 명소들, 맛있는 음식점들,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캐롤 정말 달라졌구나. 마치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내 손녀가 한국인이니 나도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지. 소피아의 100일 잔치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은 소피아, 100일 음식들, 그리고 돌잡이 대신 100일잡이도 준비했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인가요? 정말 의미 있는 풍습이네요. 어머니의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한국 문화를 설명했어요. 아기가 펜을 잡으면 학자가 되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고 해. 소피아가 뭘 고를지 궁금하네. 결국 소피아는 의사청진기 장난감을 골랐고 모두가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의사가 될 거야. 한국의 훌륭한 의사가. 그날 어머니의 친구 마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에 무척 만족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몇 달 동안 검사해도 찾지 못한 문제를 단 하루 만에 발견했어요. 의사들의 전문성과 장비의 첨단화에 놀랐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뛰어나다고. 어머니와 친구들은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다 갔고 떠나기 전에 모두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마사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소피아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첫 돌이 되었을 때는 양가 가족이 모두 모여 생일을 축하했고 두 돌, 세 돌로 이어지면서 우리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어머니는 1년에 서너 번씩 한국을 방문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 실력도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회화가 가능할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소피아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거든요. 소피아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랐고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누리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할머니에게는 영어로, 한국 할머니에게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엄마, 소피아가 두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미래의 그녀에게 정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에밀리. 네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소피아에게도 큰 축복이 된 것 같아. 두 문화, 두 언어,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으니까. 소피아가 5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오기로 한 거예요.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 미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접으셔야 해요.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난 이미 결정했어, 에밀리. 미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내 가족은 모두 한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나이 들어가는 나에게는 더 믿음직스러워.
그렇게 어머니는 미국 집을 정리하고 평생 모아온 물건들 중 일부만 가져와 한국에서의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를 구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한 후 그녀의 삶은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외국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융화되어 갔어요. 요즘 김치 담그기 수업을 듣고 있어. 다음 주에는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갈게. 어머니는 또한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원어민으로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 활동을 통해 어머니는 새로운 보람을 찾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미국 아이들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소피아가 7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 소피아에게 동생이 생겼어요, 엄마.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출산 준비부터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소피아 때는 임신 후반부에만 왔었잖아. 9개월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노아 지훈, 역시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함께 지어주었어요. 노아는 안식과 평화를, 지훈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았죠. 이제 우리는 네 식구가 되었고 어머니와 시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가정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했어요. 엄마, 미국과 한국 중에 어디가 더 좋아요? 어느 날 소피아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각자의 장점이 있단다. 중요한 건 어디에 살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이야. 그 대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때 한국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이해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한국에 정착한 지 5년, 소피아는 10살, 노아는 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엄마?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에밀리. 이제 한국이 내 집이야. 여기서 남은 삶을 살 생각이고 법적으로도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어. 재호 씨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어머님. 한국인으로서 어머님을 환영합니다. 시부모님도 기뻐하셨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된다고 신나했습니다. 물론 시민권 취득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 시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후 어머니는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어요. 시민권 취득 기념으로 우리는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두 나라의 국기로 장식한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한국 시민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난 공식적으로 한국인이야. 물론 미국인이기도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에밀리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기억나. 딸을 잃는 것 같은 두려움, 낯선 나라에 대한 편견,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혔어.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그건 마치 운명의 손길 같았어. 내가 가장 경계하던 나라에서 내 생명이 구해진 거야. 그때부터 내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지. 모두가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내게 단순한 딸이 사는 나라가 아니야. 내 심장을 구해준 나라, 내 손주들이 자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는 내 나라이기도 해.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연락도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 시민이 되어 함께 살고 있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한국을 사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지.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내 심장을 2번 구했다고 생각해.
한 번은 물리적으로, 또 한 번은 정신적으로.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찾았으니까. 그 말에 재호 씨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건배. 우리 모두 잔을 부딪히며 함께 외쳤습니다. 건배.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는 이야기.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더 깊은 사랑과 이해에 도달한 여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고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이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품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피아와 노아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두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국경이란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죠. 어머니는 한국 시민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내가 겪었던 문화 충격과 적응 과정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편견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말이야. 어머니의 경험담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 한국을 사랑하게 된 미국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재호 씨와 저는 가끔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곤 합니다. 에밀리,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부모님의 반대,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재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한국을 가장 싫어하시던 분이 이제는 가장 사랑하시게 되다니. 그래요. 엄마의 변화는 마치 기적 같아요. 모든 것이 그날부터 바뀌었죠.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그 순간부터. 그래서 제목을 엄마는 한국을 반대했지만 결국 심장을 한국에 맡기게 됐습니다. 라고 지은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심장이 물리적으로 한국 의사들의 손에 맡겨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머니의 마음이 한국에 열리게 된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한국 시민이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13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고 노아는 6살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어머니는 7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에밀리, 우리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 저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책이요? 우리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국 어머니가 한국을 반대하다가 결국 한국인이 되기까지의 여정.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재호 씨를 바라보았고 그는 미소 지으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메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많은 이야기와 감정, 추억들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시각에서 한국에 대한 처음 인상, 편견이 생긴 이유,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았던 것이라곤 6.25 전쟁과 북한에 관한 뉴스뿐이었어. 심지어 한국과 중국, 일본을 구분하지도 못했던 때도 있었지. 그런 무지가 편견을 낳았고 그 편견이 내 딸의 행복을 가로막을 뻔했어. 저는 미국에서의 생활, 재호 씨와의 만남, 한국으로의 이주 결정,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아픔을 담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존했죠. 재호 씨는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의 도전과 기쁨,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을 기록했어요. 처음 에밀리의 어머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눈에서 불신과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려 노력했죠.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었으니까요. 심지어 소피아도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게는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심근경색 사건, 한국 의료 시스템과의 첫 만남, 그리고 그 이후 어머니의 변화는 이야기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적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문득 깨달았어. 내가 그토록 거부했던 나라에서 낯선 의사들의 손에 내 생명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나를 구했어. 그때부터 내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지. 책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함께했던 순간들, 오해와 화해의 시간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들. 이 책이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해.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1년의 작업 끝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가 처음 제안했던 그대로 엄마는 한국을 반대했지만 결국 심장을 한국에 맡기게 됐습니다. 하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지만 놀랍게도 책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 커플,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외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시댁과의 관계가 어려워 많이 힘들었거든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던 중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독자들의 반응에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보람차구나. 책이 출간된 후 어머니는 여러 다문화 센터와 외국인 커뮤니티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와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국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국내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한국인이 된 미국 할머니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녀의 경험담은 의료 관광을 고려하는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심근경색 치료 비용으로 집을 팔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었죠. 어머니의 이야기는 나아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 교류에도 작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몇몇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마음을 빼앗긴 미국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캐롤의 이야기는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과 이해에 관한 것이다. 그녀가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북한 관련 뉴스나 케이팝 같은 피상적인 이미지가 아닌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다. 책이 출간되고 2년이 지난 후 우리 가족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소피아가 청소년 국제 영어 에세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이었어요. 주제는 나의 다문화 정체성이었죠. 제 할머니는 한때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장 열정적인 한국 사랑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여정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이해는 경험을 통해 온다는 것을. 소피아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실수와 편견까지도 너에게 가르침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구나. 소피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가진 두 문화의 정체성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제는 한국을 고향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명절이면 함께 모여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 놀이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 냄새도 참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김치를 담그다니 누가 믿겠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서양 며느리를 맡는 게 걱정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에밀리가 우리 딸 같아요. 그리고 캐롤 씨도 마치 자매 같고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죠.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어머니가 한국에서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은 재호 씨의 고향인 강원도 시골 마을을 방문했어요. 아름다운 산과 맑은 계곡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명절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미국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가족 문화인데 시부모님의 지도 아래 어머니는 처음으로 송편을 빚어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만든 송편에 시어머니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캐롤 씨가 빚은 송편이 제일 예쁘네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우리는 함께 산책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었어요. 특히 소피아와 노아는 시골의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같이 잡아볼래요? 소피아가 계곡에서 외치자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손주들과 함께 물장난을 치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에밀리. 난 아직 젊어. 특히 한국 공기 마시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오히려 건강해졌다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 것 같아. 단순히 편리함이나 안전함을 넘어서 이곳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무언가가 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기뻤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가입하여 한국 할머니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외국인이라고 어색해했지만 내가 한국말을 조금씩 하니까 금방 친해졌어. 특히 내가 김치를 직접 담근다고 하니까 모두들 놀라더라고. 어머니는 경로당에서 한국 노래도 배우고 할머니들과 함께 라인 댄스도 추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놀이도 배워서 자주 즐겼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윷놀이 사진을 보냈더니 모두들 신기해하더라. 이렇게 간단하지만 재밌는 놀이가 있다니 놀랐대. 어느 날 어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큰 결정을 내렸어. 내가 한국 국적을 신청하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중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 어렵겠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제 한국이 내 마음의 고향이 되었으니까. 어머니의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이중 국적 취득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진심이었어요. 몇 달 후 어머니는 주민센터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외국인 노인 부문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어요. 그녀의 발표 주제는 내 심장을 구해준 나라였습니다. 제 이름은 캐롤 윌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 제 심장을 구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진심이 전해져 청중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와 재호 씨, 그리고 아이들도 자리에 함께했고 어머니의 용기와 노력에 감동했어요. 시상식 후 한 한국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캐롤 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을 사랑해주니 우리가 더 고맙네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했던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어머니의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호 씨가 특별히 준비한 불고기와 함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이라니.
저도 감동받았어요. 재호 씨의 진심 어린 축하에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모두 너희 덕분이야. 특히 재호, 내가 인내심을 갖고 나를 대해준 덕분에 내가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그 말에 재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냉담했던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마치 기적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고 놀랍게도 한국 요리 실력도 점점 늘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이제 어머니의 특기가 되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내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칭찬하시더라. 한국 사람한테 인정받다니 정말 기쁘더라고. 어머니는 또한 한국의 건강 문화에도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등산하기도 했어요. 미국에 있었다면 이렇게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지 못했을 거야. 한국의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문화 덕분에 내가 더 젊어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어머니가 손주들과 맺은 끈끈한 유대였습니다. 소피아와 노아는 할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영어로 미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어떻게 굴뚝으로 들어오세요? 를 한국어로 말해볼게요. 소피아가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하자 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제 내 차례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런 교류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었고 어머니에게도 새로운 활력이 되었어요. 어느 날 노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반 친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미국 할머니가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이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저는 놀라서 재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가 어떻게 유치원 선생님께 알려진 걸까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말하기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역 신문에 실렸고 그것을 본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화 이해에 좋은 사례로 소개해 주신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가 교육 자료가 되었네요. 재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 어머니의 한국 생활이 2년째 접어들 무렵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가족 여행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경주, 부산 그리고 강원도까지 2주간의 여정 동안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어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스노클링에 도전했고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바닷속 세계를 탐험했어요. 이렇게 맑은 바다는 처음 봐. 산호와 물고기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경주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하며 한국의 불교 문화를 배웠고 천년 고도의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니 놀라워. 미국에서는 200년 된 건물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데 여기서는 1000년이 넘은 건물들이 아직도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으니 부산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자갈치 시장을 즐겼고 강원도에서는 설악산의 절경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내가 왜 이제야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걸까? 더 일찍 방문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행 중에 어머니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며 미국 친구들과 한국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놀라움과 부러움의 댓글을 남겼고 몇몇은 한국 방문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내 친구 마사가 내년에 한국 의료 관광을 계획 중이래. 내가 한국 병원 시스템에 대해 너무 자랑했나 봐. 어머니의 한국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고 그녀의 삶은 한국 문화와 함께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되었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찜질방을 열어야겠어. 이렇게 좋은 문화를 미국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지. 물론 그건 농담이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는 더 진지하게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내 남은 인생을 한국에서 보낼 거야. 이제 이곳이 내 진짜 고향이 된 느낌이야.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때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을 자신의 고향이라 부르다니요.
어머니가 한국에 정착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재호 씨가 미국 뉴욕 지사로 2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된 것이었어요. 에밀리,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갈 수 있어요. 소피아와 노아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우리가 2년 동안 미국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재호 씨가 뉴욕 지사로 발령받았거든요.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너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하지만 엄마를 두고 가야 해서 걱정이에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에밀리. 난 이제 한국에서 잘 적응했어. 친구들도 있고 활동도 많고. 그리고 가끔 너희를 보러 미국에 갈 수도 있잖아. 어머니의 독립적인 모습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한국에서의 삶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았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과정까지. 엄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가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은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곳이 이제는 내 마음의 고향이 되다니. 출국 전날 밤 어머니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3년을 기록한 일기장이었어요. 이걸 너희와 나누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이 담겨 있단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안과 거부감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오늘 한국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에밀리가 이런 곳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 음식은 맵고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언제 이 악몽 같은 방문이 끝날지.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오늘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낯선 의사들의 손에 내 생명을 맡겼다. 놀랍게도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나를 구했고 그 전문성과 효율성에 충격을 받았다. 병원비도 미국의 110 수준. 이것이 내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장 최근의 기록이 있었어요. 2025년 4월 15일. 오늘로 내가 한국에 산 지 3년이 되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딸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 사람들. 모든 것이 내게 특별하다. 특히 내 심장을 2번 구해준 나라. 한 번은 물리적으로, 또 한 번은 정신적으로. 이제 나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다.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여정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동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엄마, 이런 소중한 기록을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이것을 읽으며 엄마를 생각할게요. 다음 날 공항에서의 이별은 슬프지만 희망찼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꼭 안아주며 인사했어요. 잘 다녀와. 2년 후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소피아와 노아도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자주 영상통화해요. 물론이지, 우리 귀여운 손주들.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을 거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은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호 씨,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재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찾으신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2년 후 다시 돌아올 한국,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설렘과 그리움이 교차했어요. 미국 뉴욕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소피아와 노아는 미국 학교에 적응해야 했고 저와 재호 씨도 다시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놀랍게도 미국에서 가장 한국을 그리워한 사람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요. 여기 김치는 맛이 달라요. 소피아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뉴욕에 한인타운이 있으니 주말에 가보자. 정통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어머니와는 일주일에 2번씩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미국에 대한 그리움보다 한국 생활의 즐거움을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요즘 우리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고 있어.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국 요리 경연 대회에 참가한단다. 내가 만든 김치찌개로. 어머니의 활기찬 모습에 안심이 되었고 동시에 조금은 신기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 생활을 이토록 즐기고 있다니요. 미국 생활 6개월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깜짝 방문을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손주들을 보고 싶다며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온 것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먼 길을?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세계 여행자가 됐어. 한국에서 영어 안 통하는 곳도 잘 다니는데 영어가 통하는 미국 정도야 문제 없지. 소피아와 노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뛰어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한국 냄새가 나요. 노아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냄새가 나지.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서 선물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한복, 전통 장난감,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워하던 한국 과자들까지. 이걸 다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엄마?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는 비행기에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더라고. 손주들을 위한 거니까. 어머니가 머무는 2주 동안 우리는 뉴욕의 명소들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타임스퀘어. 어머니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듯 했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저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이구나.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 시야를 넓혀줬어. 특히 놀라웠던 것은 어머니가 뉴욕의 한인타운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김치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덜 맵고 덜 시큼하네. 아무래도 현지인 입맛에 맞게 조절한 것 같아. 하지만 된장찌개는 꽤 정통적인 맛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한국 음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있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온 지 불과 6개월 만에 한국이 그립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어요. 뉴욕에서의 크리스마스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록펠러 센터의 대형 트리,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거리들, 그리고 백화점의 환상적인 쇼윈도 디스플레이까지. 어머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어머니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뉴욕의 크리스마스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난 지금 한국의 조용한 겨울이 그리워.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요? 미국 크리스마스보다 한국이 더 좋으세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놀랍지?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특별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찜질방에서 보내는 따뜻한 시간,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모임들. 그런 것들이 그립구나.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미국 생활은 편리하고 익숙했지만 어느새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진정한 집이 되어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희 가족은 더욱 한국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한국 친구들, 한국 학교,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엄마, 우리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저 한국 학교가 더 좋았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고지야, 소피아. 아빠의 미국 근무가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미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2년의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미국 생활의 마지막 날 저는 재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재호 씨, 미국과 한국 중 어디가 더 좋아요? 재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두 나라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집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 추억, 그리고 어머님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 가족의 정체성이 된 곳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빨리 보고 싶어요. 한국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어요. 그들의 열정을 보며 저는 아이들이 이미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도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귀여운 손주들 정말 보고 싶었어. 이제 다시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되어서 정말 기뻐. 저와 재호 씨도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돌아오니 정말 좋네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작은 환영 파티를 준비했어. 동네 친구들도 초대했고 내가 직접 한국 음식을 준비했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지난 2년 동안의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난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어. 이웃들과 함께 김장도 하고 명절에는 송편도 빚고 심지어 노래방에서 한국 노래도 부른단다. 어머니의 활기찬 모습에 저희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국 친구들, 시부모님, 그리고 재호 씨의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모여 저희의 귀국을 축하해 주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떡볶이까지. 엄마, 이 모든 걸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요리는 내 특기가 됐다고. 파티 중에 어머니의 한국 친구인 박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음식도 못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김치는 정말 맛있게 담그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단순히 한국에 적응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수준에 이른 것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2년 동안 모은 특별한 보물들이야.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한국에서 경험한 소소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수업에서 받은 수료증, 김치 담그기 대회에서 받은 상장, 경로당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영주권 신청서였어요. 엄마, 이게. 그래, 내가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기 위한 공식적인 신청서야. 이제 한국은 내 영원한 집이 될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을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정말 놀라워요.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곳이 이제는 내 영혼의 고향이 되었으니.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재호 씨를 만나 한국으로 온 순간부터 어머니와의 관계 단절, 그리고 어머니의 방문과 심근경색 사건, 그 이후 그녀의 놀라운 변화까지. 마치 모든 것이 운명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심장이 한국 의사들의 손에 맡겨진 순간 그녀의 마음도 한국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엄마는 한국을 반대했지만 결국 심장을 한국에 맡기게 됐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벽하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호 씨는 회사로, 아이들은 한국 학교로, 그리고 저는 다시 국제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아파트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몇 개월 후 어머니의 영주권이 승인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어머니는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다시 태어난다면 더 일찍 한국에 왔을 텐데.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유머 감각도 한국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을 사랑하게 된 미국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머니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기쁘게 나누고 싶어.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솔직하게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거부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과정까지. 내가 가장 배운 점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내 딸의 행복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한국을 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내 심장이 2번 구원받았으니까요. 한 번은 물리적으로, 또 한 번은 정신적으로. 어머니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특히 국제결혼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니는 여러 다문화 센터에 초청받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문화적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 사랑과 이해, 그리고 열린 마음이에요. 내가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문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점차 널리 알려졌고 심지어 미국 뉴스에서도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미국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과 이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어졌습니다. 소피아와 노아는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배우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했고 저와 제오 씨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여 이제는 동네에서 미국 할머니가 아닌 그저 캐롤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경로당에서 윷놀이의 달인이 되었고 김치 담그기 대회에서는 상을 받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오늘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예로 들으셨어요. 문화적 편견을 극복한 사례로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교육자료가 되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하지만 그만큼 우리 가족의 여정이 의미 있었다는 거겠지?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화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한국 영주권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면 어떨까? 내가 한국을 반대했지만 결국 내 심장을 한국에 맡기게 된 이야기. 그 제안에 우리 모두 동의했고 함께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 제오 씨의 회상, 저의 감정들,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책으로 모여 엄마는 한국을 반대했지만 결국 심장을 한국에 맡기게 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어요. 책은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읽혔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 부부,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는 이민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도 낯선 나라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캐롤 씨의 경험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독자들의 반응에 어머니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해. 책의 성공 이후 어머니는 더욱 활발하게 다문화 이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새로 온 외국인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한국 적응을 도왔어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덜 겪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거야.
어머니의 활동은 점차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화합 공로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교류에 작은 기여를 했고 양국 사이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피아와 노아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성장하고 있고 저와 제오 씨는 더욱 깊은 사랑과 이해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그녀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되어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어머니가 종종 말하곤 합니다. 한국은 내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줬고 내 심장을 두 번 구해줬어. 한 번은 물리적으로 또 한 번은 정신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한국을 반대했지만 결국 그녀의 심장을 한국에 맡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화합을 배웠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